네, 오늘 48강 일목균형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거의 3주간에 걸쳐서 일목균형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는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조건 검색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종목을 빠르게 발굴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통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조건 검색식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내용은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에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표를 보시면은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그 지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6월 24일에 조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두 종목이 잡혀서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은 실리콘2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날 조건 검색식에서 걸려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날 좀 차트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의문이죠. 구름대를 돌파를 하면서 조건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전거래일 바로 어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조건 검색 이후에 39%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을 발굴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6월 28일에도 조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SK 오스펙, 뭐 조선선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조선선제도 이날 6월 28일에 조건식에 나왔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날 조건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 마감 이후에 좀 검색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포착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에 16%가량 이상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를 시작을 하는 종목을 발굴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조건식을 이용할 수가 있도록 제가 그 조건식 지표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그 일목균형표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 개념을 활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뭐 1년이건 2년이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간격 추세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추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개념을 활용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5개의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름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양운이랑 음운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행스팬 1이랑 2가 구름층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전환선, 기준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행스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후행 스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스팬의 의미가 일정한 간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후행한다라는 거는 그 뒤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에 대한 뜻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재 주가의 흐름을 26일 뒤쪽으로 당겨서 연결한 선이 후행 스팬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를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은 어떠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현재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26거래일 뒤로 이동을 한 선이 후행 스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이 그대로 여기 보라색 선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보라색 선이 후행 스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거래일 뒤로 당겨서 보는 것인데 이렇게 왜 당겨서 보냐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그대로 이제 뒤쪽으로 당겨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보라색 선이 현재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밑에 이제 캔들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캔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26거래일을 뒤로 당겼기 때문에 한 달 전, 26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랑 한 달 전 주가 흐름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 주가 흐름을 한 달 전 주가랑 이렇게 동일한 구간에서 겹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한 달 전 주가보다 이 후행 스팬이 월등히 위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전 주가보다 지금 현재 월등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의 의미는 당일의 종가를 26일 전에 종가랑 비교를 동일선상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일단 지금 이제 후행 스팬이 주가보다 위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후행 스팬이 이제 이 보라색 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26거래일 뒤로 당긴 것이 후행 스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선이 후행 스팬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이 현재 주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현재 주가의 흐름인데 이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26거래일 전에 한 달 전 주가랑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달 전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월등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보다 위로 올라와 있을 때 그럴 경우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26일 뒤로 붙였습니다. 26일 뒤로 붙인 결과 이렇게 보라색 선 후행 스팬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한 달 전 주가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한 달 전보다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가가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수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 후행 스팬 보라색 선이 이 캔들을 돌파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교차가 일어나면서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이 매수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가 한 달 전에 주가를 돌파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달 전 상황보다 나아지고 있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으로 바뀌는 신호가 되고 이제 매수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을 돌파를 했을 경우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도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종가를 그대로 또 26일 뒤로 이으면은 이렇게 후행 스팬이 나오게 됩니다. 후행 스팬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주가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후행 스팬이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죠. 근데 여기 지금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26거래일 전 한 달 전 주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 달 전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달 전보다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달 전보다 주가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리면은 이 후행 스팬이 캔들보다 이렇게 밑에 빠져 있을 경우는 이 종목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후행 스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 캔들을 이탈을 하는 이 교차가 옵니다. 이 캔들을 이탈을 하는 이 교차점이 오게 되는데 이 캔들 밑으로 빠지는 그 교차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현재 주가가 한 달 전 상황보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전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캔들 밑으로 이 후행 스팬이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매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6일 뒤로 좀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26일 뒤로 당겨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 매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계속 이제 뒤로 당기고 선행 스팬은 막 앞으로 당기고 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해보시면은 추후에는 좀 적응이 되셔가지고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후행 스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이 잡히긴 잡히지만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좀 굉장히 후행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26 거래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6거래일 동안은 주가의 어떤 이동을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26거래일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늦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거래일을 기준으로 뭔가 이동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좀 늦게 잡힐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이제 보시면은 이제 후행 스팬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후행 스팬이 지금 이 캔들을 돌파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때가 한 달 전 주가보다 상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쭉 26일 뒤로 쭉 당겨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후행 스팬이 계속 캔들 위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강하게 이 아래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이제 캔들 밑으로 빠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때가 매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후행 스팬이다 보니까 26일 뒤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결국 이 시점이 이제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점이 한 달 전 주가보다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세로 빠진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가 그 맥스트를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방송에서 그대로 가격 전략을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종목명, 가격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11월 지금 보시면은 뭐 10월 말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11월에 바로 수익이 났던 방법이고요. 일단 여기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을 제가 깔아놨고요. 그래서 후행 스팬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빠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캔들 밑으로 빠지면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때 돌파가 나왔죠? 캔들 위로 상향이 나왔죠, 그렇죠? 상향 돌파가 나왔을 때 이때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의 주가보다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상향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 매수 관점이고 이게 후행이다 보니까 26일 뒤로 쭉 당기시면은 결국에는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주가가 잠깐 횡보하다가 거의 장중에 29%가량이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전 주가보다 이제 높이 올라오게 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빠지는 시점이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때 이제 캔들을 이탈하면서 이때 이탈이 나오는데 이때가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때가 매도인데 26일 뒤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보시면은 결국 이 시점으로 매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비해서는 이제 너무 내려온 이 너무 늦게 매도 타이밍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후행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은 26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잡힐 수가 있고 이 단기적인 고점을 잡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조지표를 강의를 하기 전에 캔들이랑 그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고점에서 윗골이 달고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는 비중을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조지표를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캔들이랑 거래량을 좀 해석을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예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렌시스도 제가 이번 1월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 전략을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는데 4일 만에 23%가량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행스팬이랑 이제 캔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후행스팬 보라색 선이 캔들 밑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캔들 밑에 빠져 있다가 계속 캔들 밑에 빠져 있죠, 그렇죠? 이러다가 이때 교차가 나오면서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매수 시점인데 26일 뒤로 당겨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시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시점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4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이탈하는 시점, 이 시점이 이제 매도가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을 또 26일 뒤로 당겨가지고 보시면은 또 매도가 이 타이밍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고점을 잡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행스팬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많이 느리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기본적인 선들이랑 구름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하시면은 정배열이랑 역배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보라색 선이 후행스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후행스팬이 이 현재의 주가를 그대로 뒤로 당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 정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현재 주가가 이 정도 위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달 전 주가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전환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선이 기준선이 되고, 그리고 맨 밑에 구름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배열이 된 구조가 정배열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주가가 맨 위에 올라와 있고 이 전환선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9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26일을 이용했고요. 구름대는 52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기선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고 장기선이 가장 밑에 빠져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종목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이 위에 이런 선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저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이 없게 되면은 이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배열인 종목의 경우는 수익을 내기가 어느 정도 유리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반대의 상황을 보시면요. 여기는 완전히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보라색 선 후행스팬이 여기 밑에 깔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현재 흐름을 뒤로 당겨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현재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주가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전환선, 그리고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꺼운 구름이 있는데 완전히 배열이 거꾸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 맨 아래에 빠져 있고 한 달 전 주가가 있고요. 그리고 9일을 이용한 전환선, 26일을 이용한 기준선이 위로 올라오고 52일을 이용한 구름대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오고 단기선이 지금 밑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역배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구름이 전부 다 저항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항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역배열의 경우는 이제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가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역배열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무조건 피하시기보다는 이제 역배열에 있다가 이 구름을 돌파를 하기 시작할 때가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배열이랑 역배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좀 매수 시점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도 시점을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배열의 경우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 좀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매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기준선이 하향을 했을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26일을 이용한 선인데 이게 21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1선이 생명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의 어떤 추세를 알려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의 추세가 이제 우하향했을 경우는 이제 좀 꺾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가 매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기준선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름대를 하향 이탈했을 때 이때가 또 매도입니다. 그래서 구름대는 지지랑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이탈했을 때가 매도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밑으로 빠질 때 이때는 한 달 전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차트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은 지금 정배열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예시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포뱅크는 제가 작년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서 13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완전히 이제 정배열로 접어들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는 제가 요 마지막 요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전부 다 오픈을 했었고요. 이제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 구름이 맨 위에 있죠, 그렇죠? 구름이 맨 위에 있고 기준선이 여기 있고요. 주가가 한 달 전 주가가 여기 있고 또 후행 스팬은 또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배열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완전히 역배열인데 요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구름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어떤 거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강력하게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바닥에 거의 깔려있던 종목이지만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바로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고 역배열로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시점부터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구름이 맨 밑에 있죠, 그렇죠? 구름이 맨 밑에 있고 후행 스팬 얘가 맨 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있고 전환선, 기준선이 이렇게 완전히 정배열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돌파를 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게 되고요. 계속해서 정배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13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기준선이 하락했을 때 그때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선이 노란 선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선이 26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느리고 후행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로는 지금 이 기준선은 계단식으로 하락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늦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구름대를 이탈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때 구름을 완전히 이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매도 시점으로 잡히게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의 고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고점 찍고 엄청 늦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 후행 스팬. 이 후행 스팬 보라색 선이 캔들 밑으로 빠졌을 때 이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26일 뒤로 당기면 이 시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은 매도 시점이 이 단기적 고점을 잡아내지는 못하고 좀 되게 늦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잡히지만 매도 타이밍은 좀 느리게 잡힐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보조지표 MACD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매도 타이밍이 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ACD도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ACD 보조지표상으로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데 거의 꼭대기가 거의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목균형표만 계속 맹목적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거래량이랑 캔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표도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도 이제 원래 기존에는 역배열에서 진행이 됐지만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그 신호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16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예시로 이제 보면요. 제가 이 마지막 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근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 캔들이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고 구름이 또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 후행 스팬도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역배열로 진행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때 구름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날 이제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이때부터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캔들이 메뉴로 올라와 있고 9일, 26일 그리고 구름대가 가장 밑에 이제 그 배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배열로 진행이 되면서 거의 16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매도 타이밍을 찾아보시면은 이 기준선이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때인데 한 요 시점이 이제 매도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구름대를 이탈했을 때 요 시점도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빠졌을 때 요 시점도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 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 꼭지점은 좀 잘 포착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MACD 보조 지표를 좀 이용을 해본 결과 여기 정확하게 꼭대기가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매도 타이밍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마지막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승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거의 7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요 마지막 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원래 기존에 구름이 맨 위로 올라오고 캔들이 밑에 빠져 있으면서 완전히 역배열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은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날부터 정배열로 바뀌고 주가가 7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선이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정도로 매도 관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름대를 캔들이 이탈했을 때 이 시점도 매도로 나오게 되고 또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밑으로 빠졌을 때 이 시점도 매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3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구름대는 52일을 이용했고요. 기준선은 26일을 이용을 하고 이 후행 스팬도 26거래일을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좀 뒤늦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참고로 해두시고 제 MACD를 같이 활용해 본 결과 꼭대기가 거의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시점은 구름을 돌파하는 시점을 잘 보시면 되는데 매도 시점은 이 MACD를 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면 중요한 거는 구름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포뱅크랑 다날 그리고 1승 전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바닥에 깔려있던 종목이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름을 돌파를 하는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구름을 돌파를 하는 지표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조건 검색에 추가를 해보시고 조건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실리콘2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름을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이 조건 검색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